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 이강인. 현재 소속팀인 발렌시아에서도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발렌시아 유스팀에서부터 성장해 18-19 시즌 1군에 데뷔한 그는 데뷔 시즌 라리가 3경기, 코파델레이 6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출전한 2019 피파 U20 월드컵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죠. 결국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많은 국내 팬들은 이제 이강인에게도 더욱 늘어난 출전 시간이 주어지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강인은 이전 상황과 동일하게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던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도 새로 부임한 셀라데스 감독 체제에서 역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죠. 이후 셀라데스 역시 경질되고 와포드에서 나름의 성과를 보여준 그라시아 감독이 부임하며 다시 한번 기대했는데요. 유망주를 잘 기용하기로 유명한 감독이었던 데다가 발렌시아에 부임할 당시 이강인의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라시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이강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라시아 감독 역시 이강인에게 많은 출전 기회를 주지 않았죠. 2021 시즌 리그 20경기에 나서는 동안 1003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경기당 약 50분만을 뛴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그렇다 쳐도 모두가 놀랄 만한 활약을 보여준 셀타비고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셀타비고전에서 마르세유턴, 라크로케타, 알까기 등의 개인기를 적절히 사용해 준수한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을 보여주었고 경기장 곳곳에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다녔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2분 이강인의 킬패스를 통해 선제골이 나오면서 시즌 4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이강인이 기록한 스탯 역시 정말 뛰어나는데요. 드리블 8회 시도에서 8회 성공, 기회 창출 5회, 가장 많은 파울 유도, 그리고 1도움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보여주고도 이후 출전을 하지 못하자 여러 팀들의 이적설에도 휘말렸죠. 그렇다면 과연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어떤 감독이기에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그라시아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 수뇌부는 이강인을 통한 유수 중심으로 팀을 꾸려나가길 원했고 이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선임하며 이강인의 출전 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그라시아 감독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4-4-2 포메이션에서 이강인을 처진 공격수로 배치하며 구단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시즌이 개막하고 레반테와 개막 전에 이강인이 선발로 뛰며 막시 고메스와 좋은 호흡을 보였고 게다가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4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이강인의 2021 시즌은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게다가 초반 발렌시아가 4경기 2승 1무 1패로 나름 준수한 성적까지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후 레알베티스, 비아레알, 엘체를 상대로 3연패를 당하며 부진에 빠졌죠. 이 시기 이강인이 셀타비고와 2라운드 원정 경기 당시 직접 프리킥 기회를 두고 주장 호세 가야와 언쟁을 벌인 일이 벌어지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강인은 전반 종료 직후 교체됐고 베티스 전부터 이어진 3연패 과정에 모두 선발 명단에서 빠졌죠. 사실 이강인이 이 경기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구단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2선 주전 공격수로 기용하며 부탁한 것은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영입이었습니다. 그라시아 감독은 와포드 시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에티엔 카프와 세리에아에서 검증된 피오렌티나 센터백 헤르만 페첼라를 원했죠. 하지만 발렌시아는 선수단 정리에 실패하며 두 선수 모두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선수가 나갔다면 그라시아 감독이 요청한 윙어,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 영입까지 모두 가능했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원하는 선수 영입이 무산되자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로테이션 선수로 내리고 경기 방향을 선수비 후역습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막시 고메스의 파트너로 빠르고 결정력의 강점을 가진 마누 바예오, 곤살로 게드스, 케빈 가메이로 등을 선호했습니다. 구단과 감독의 다툼 속에 잘못이 없는 이강인이 피해를 본 상황이지만 발렌시아 역시 부진을 떨쳐낼 방법을 찾아야 했죠.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큰 활약을 보여주던 막시 고메스가 부진에 빠졌고 결국 10라운드 알라베스전부터 20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까지 리그 11경기에서 바야돌리드전에서의 1승만을 거두었습니다. 1승을 거둔 경기도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경기였죠. 게다가 발렌시아는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감독은 1월 이적 시장에서라도 영입을 원했지만 발렌시아는 2천만 유로, 한화 약 271억 원의 적자액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콘도그비아를 긴급 이적시켰습니다. 코파델레이 일정 병행과 곤살로 게드스의 퇴장 징계, 케빈 가메이로의 부상이 겹쳐져 이강인은 바야돌리드전과 오사수나전에서 선발 출전하는데요. 이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은 발렌시아에서 훨씬 날카로워진 볼 배급을 가져다 주었고 팀의 1승 1무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라시아 감독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그를 리그에서 선발로 중용하지 않았죠. 코파델레이 16강 세비야전에서는 풀타임 출전했지만 함께 뛴 선수들이 2군 선수들이었습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는 결장했죠.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단 1분만을 출전했습니다.
이후로도 아쉬운 출전 시간을 기록한 이강인은 드디어 셀타비고전 거의 풀타임을 출전하게 되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죠. 모든 스포츠 매체 개인 평점에서 8.0 이상을 받으며 팀 최고의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마르카 평점에서는 양팀에서 유일하게 별 3개 만점을 받았죠. 이러한 활약의 다음 라운드인 25라운드 헤타페전에서 역시 선발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상대팀의 거친 플레이와 압박에 휘말렸고 이강인이 최후방까지 내려오며 수비 가담에 열심이었지만 센터백 디아카비가 퇴장당하며 팀이 점점 수세에 몰렸죠. 결국 경기는 발렌시아의 0대3 패배로 끝이 났고 마르카는 유일하게 헤타페를 위협한 선수라는 코멘터리와 함께 이강인에게 발렌시아 팀 내 최다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아스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헤타페전 패배에 책임이 없다라는 코멘터리를 남겼죠. 26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도 선발 출장하여 직전 경기만큼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전면 특허인 강인턴을 통한 탈압박이 여러 번 나왔고 발렌시아 측 공격에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수비 가담도 좋았습니다. 다만 골이 나오지 않았고 이강인은 교체 아웃되었죠. 발렌시아 더비 경기였던 27라운드 레반테전 드리블 성공률 75%, 패스 성공률 89%를 보여주었지만 또 후반 19분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10분 동안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마르카는 이강인은 발렌시아 최고의 선수다. 30분을 남기고 나가라는 감독의 지시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셔츠에 얼굴을 묻고 감정을 삭히기를 택했다라고 비중있게 다루었죠. 팀은 전반전에 실점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28라운드 그라나다전 후반 34분 2대0 리드 상황에서 알렉스 블랑코와 교체 투입되며 다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분명 풀타임 출전을 한 경기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이지만 출전 시간 부족으로 많은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죠. 이에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는 그라시아 감독에게도 많은 관심과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발렌시아 이전 감독 커리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수 은퇴 직후 비아레알 유스팀 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하비 그라시아 한 시즌간 감독을 맡았고 2년을 쉰 뒤에는 3부 리그의 폰테베드라에서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때 폰테베드라는 세군다 디비시온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었는데 그라시아도 실패해서 팀을 떠났죠. 이후 3부 리그 강등팀인 카디스에 부임해서 08-09 시즌 리그 1위로 세군다 디비시온 복귀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09-10 시즌 부진으로 팀이 강등되면서 계약이 해지됐죠. 10-11 시즌에는 2부 리그에 있던 비아레알 B팀에 부임했으나 리그 성적 17위를 기록해서 리그 종료 후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간 그리스에서 활동했으나 첫 번째 팀은 해체되고 다음 팀은 암흑기가 시작되어서 부진을 면치 못했죠. 이후 스페인으로 돌아와 2부 리그에 있는 알메리아에 부임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라리가 승격에 실패해 다시 팀을 떠났습니다. 2013년 9월 경질된 호세 루이스 맨딜리바르의 후임으로 오사수나 감독이 되었지만 13-14 시즌 리그 18위로 강등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끝이 났죠. 이후 라리가의 말라가와 2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14-15 시즌과 15-16 시즌 리그 9위와 8위로 중위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6-17 시즌에는 러시아의 루빈 카장 감독으로 일했고 17-18 시즌에는 경질된 마르코 실바 감독의 후임으로 와포드에 부임했죠. 1월에 부임해서 어수선하던 팀을 잘 수습해서 첼시를 4-1로 홈에서 승리하는 등 선전했고 18-19 시즌에는 와포드를 FA컵 결승까지 올려놓는 지도력을 발휘해 세간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19-20 시즌 초반 부진으로 조기 경질되었습니다. 이후 부임한 팀이 현재 발렌시아죠. 지금까지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그라시아 감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